파리 생제르맹이 오늘 바르셀로나 홈에서 심지어 4대1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아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게 본인들이 자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오늘 경기 딱 30분만 놓고 보면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도 아라우오와 쿤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음바페를 너무나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그래도 엔리케 감독이 음바페를 왼쪽에 두니까 쿤데와 아라우오한테 같이 공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바페를 가운데 두고 바르콜라를 왼쪽에 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바르콜라, 덴벨레, 음바페, 특히나 좌우 측면에서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측면을 넓게 써주면서 음바페한테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요 3톱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최근에 에메리,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요 3명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벤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 요 3톱도 오늘 사실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잘 막았습니다. 특히나 이 바르콜라나 덴벨레 이쪽에서 좀 흔들어줘야 음바페 쪽에 공간이 나는데 야말과 하피냐가 많이 내려오면서 칸셀로와 하피냐, 쿤데와 야말 이 선수들이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잘 막아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으로 올라갈 때 바르셀로나의 이 전형에 파리 생제르맹이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반도프스키가 가운데 있고요,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칸셀루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귄도안이 한 칸 올라가면서 야말이 측면으로 벌리죠.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피냐와 귄도안 요 라인 사이에 있는 선수들에게 좀 쏠리면서 측면에 공간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히나 요 야말 쪽에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야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패스가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였죠. 근데 이러한 형태가 지난 경기에서도 야말이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패스를 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저런 패스를 야말이 해주면서 어시스트를 했어요. 수비 상황에선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바르콜라가 이번엔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음바페가 측면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야말이 내려와서 먼저 음바페를 상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바페가 돌파를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쿤데가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바페가 뛰어들어오는 공간으로 순식간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2대1 매치업이 되면서 음바페를 먼저 야말이 막아주고 뛰어들어오는 음바페를 쿤데가 뒤쪽에서 마크한다. 이러한 형태로 오늘 잘 막았어요. 음바페도 잘 막았고 바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보시면 바르콜라가 측면을 돌파할 때 야말이 먼저 앞쪽에서 싸워주고 쿤데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르콜라가 치고 달릴 때 야말을 벗겨냈는데 바로 그 뒤에서 각도를 막고 있다가 쿤데가 뛰어나가는 바르콜라의 움직임을 차단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오늘 뭐 덴벨레 쪽에서도 사실은 좀 부진했었고 왼쪽에 있는 바르콜라도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바르셀로나의 공격 작업이 오른쪽에서는 야말이 측면으로 벌리고 귄도안이 올라옵니다. 왼쪽에서는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칸셀루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귄도안이 요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들이 귄도안 때문에 약간 멈춰서 있었어요. 그 순간 뛰어들어가는 야말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라우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음바페의 게으른 수비가 만들어낸 모습이었죠. 아라우오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음바페가 달라붙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끌고 올라와서 측면에 있는 야말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간이 넓게 펼쳐졌을 때 여기서 야말이 1대1 싸움에서 완벽하게 누누 멘데스를 속이고 돌파를 성공을 시킨 다음에 측면에서 크로스, 여기서 하피냐의 득점.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오늘 거의 바르셀로나가 전반전 30분까지는 수비적으로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완전히 틀어막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바르셀로나가 본인들의 공격 패턴을 잘 발휘를 하면서 득점도 하고 결정적인 찬스도 한두 번 정도 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력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경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라우오의 퇴장이 나오죠. 오늘 아라우오가 일단은 어떤 역할이었냐? 음바페를 틀어막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음바페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아라우오랑 1대1로 붙었을 때 거의 그 경합에서 승리를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많았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라우오 자체가 스피드가 워낙 빠른데 피지컬도 좋은 선수다 보니까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막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의 뭐 아라우오가 그 음바페를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요. 음바페가 아라우오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데 아라우오가 아랑곳하지 않고 음바페를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몸으로 부딪히니까 음바페가 볼을 컨트롤하다가 아라우오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라우오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분명히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하나 나오죠. 바르셀로나가 수비 라인에서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패스가 약간 어정쩡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가 약간 미스가 나올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도 홈이니까 라인을 높이고 있었고 라인을 높이고 있는데 패스를 보내주다가 여기서 끊기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야말은 달려가고 있고 패스는 뒤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누누 멘데스가 이걸 눈치채고 빠르게 달려나오면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오늘 이 엔리케 감독이 바르콜라를 투입했던 효과를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실수가 나오면서 요 공간이 완전히 열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 아라우오가 달려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아라우오가 왜 이렇게 달려들었냐? 보통 아라우오가 저렇게 공간이 났을 때 본인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공간이 나서 달려들면서 어깨로 부딪히는 수비를 잘해요. 먼저 어깨를 집어넣는 수비. 그런데 바르콜라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아라우가 평소처럼 본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달려갔는데 어깨를 집어넣었을 때 이미 바르콜라가 먼저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아라우가 없었으면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되는 거라서 여기서 아라우가 너무나 허무하게 전반전 30분에 퇴장을 당해요. 본인들이 경기를 압도해놓고 요 실수 하나가 이번 경기 결과를 모두 바꿔버렸습니다. 차라리 아라우오가 그냥 1대1 찬스 내주고 실점을 했거나 아니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해서 저게 이제 PK가 나왔으면 이제 옐로 카드냐 레드 카드냐를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PK가 나왔을 때는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었으면 옐로 카드,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관련 없이 반칙을 했으면 레드 카드가 나와요. 결정적인 찬스에서. 근데 저거는 경합하는 상황이었으니까 PK가 나왔으면 옐로 카드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괜히 부딪혀서 반칙을 했는데 하필 또 프리킥 위치예요. 페널티 박스 바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을 내주는 것보다도 안 좋은, 한 명이 퇴장당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명이 빠지자마자 뭐 바르셀로나는 급격하게 이제 경기가 기울었다 라고 봐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울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처음에는 약간 공략을 잘 못했어요. 본인들이 그 오늘 경기가 그렇게까지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모든 것을 또 풀어줬던 선수가 비티냐입니다. 비티냐가 최근 들어서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처럼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경기 운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비티냐가 바르셀로나가 퇴장당하자마자 중앙 지역에 모여 있잖아요. 이 모여 있는 수비를 비티냐를 시작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비티냐가 오늘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 장면이었죠. 바르셀로나가 한 명이 없으니까 정말 수비 라인을 좁게 형성하면서 중앙 공간에 밀집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 보통 이제 이 밀집 수비를 공략할 때 측면 공간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측면에 있었던 쿤데라던가 이제 오른쪽 라인에 퇴장을 당하면서 아라우가 빠진 다음에 야말이 빠지고 이제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 페드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바르콜라를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측면 공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티냐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면요,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본인이 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부러 더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티냐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었던 페드리나 그리고 쿤데나 측면에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바르콜라한테 넓은 공간이 납니다. 이거는 이 비티냐가 그냥 무작정 이제 패스를 돌리거나 앞으로 공급해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한다. 이 플레이 자체가 비티냐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경기 운영을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바르콜라, 반대편에서 덴벨레가 마무리. 이 골도 나왔었고 코너킥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코너킥 상황에서도 요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머리를 잘 썼죠.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한 명이 없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안쪽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다 뛰어 들어가니까 수적인 우위를 이제 맞춰주려고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다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앞 공간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선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요 앞에 비티냐가 자유로운 공간이 돼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비티냐가 볼을 잡아서 중거리 슈팅 득점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르셀로나가 스스로 무너졌잖아요. 퇴장당할 때도 패스미스를 한 다음에 아라우오의 퇴장 플러스 여기 중간에 그 차비 감독도 퇴장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페널티킥도 내줬습니다. 이 페널티킥도 내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페널티킥이었어요. 덴벨레가 드리블을 하는데 위협적인 드리블도 아니었고 심지어 볼이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향하는 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덴벨레가 뭐 페널티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슈팅 각도가 나온다거나 패스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덴벨레가 본인이 볼 터치를 잘못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칸셀루가 갑자기 슬라이딩 태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볼 터치도 안 되고 뭐 논쟁의 여지도 없는 페널티킥을 허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다소 감정적으로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패스미스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퇴장까지 나오고 차비 감독도 퇴장당하고 이래버리니까 파리 생제르맹과의 관계도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덴벨레랑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칸셀루도 저런 말도 안 되는 태클하고 중간중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그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뭐 볼을 걷어차면서 옐로 카드 받을 뻔도 하고 뭐 코치도 퇴장당하고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더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를 본인들이 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 그 실점도 바르셀로나가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리카르 헤난데스가 무리하게 볼을 끌고 가다가 분명히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이 자멸하는 거였거든요. 본인들이 한 사람이 많은데 수비 라인에서 본인이 개인기를 부리다가 볼을 뺏겼습니다. 심지어 경기 막판에.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으니까 바르셀로나가 결정적인 찬스였죠. 공격 숫자가 이미 바르셀로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이 공간을 보지 못하고 본인이 슈팅을 하다가 여기서 코너킥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레반도프스키답지 않은 그런 마무리였고 이 코너킥을 처리하다가 코너킥을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공격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르셀로나는 이제 한 명도 없고 공격 숫자는 앞에 다 투입이 되어 있고 뒷공간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죠. 이것도 레반도프스키의 그 1대1 찬스에서 욕심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의 턴오버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역습을 너무 편안하게 허용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옵니다. 음바페. 근데 여기서도 심지어 테오 슈테겐이 잘 막았어요. 음바페의 1대1 찬스를 막았습니다. 한 번 막았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못 들어오니까 아센시오가 달려들면서 슈팅을 한 걸 또 막았어요. 근데 막았는데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쿤데가 볼을 걷어낸다는 게 페르민 로페스의 몸을 맞고 어설프게 걷어내면서 음바페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음바페가 편안하게 득점. 그러니까 이 오늘 경기의 흐름을 보면 바르셀로나는 본인들의 경기를 자멸한 것에 가깝다. 패스미스, 퇴장, 페널티킥, 벤치에서 감독 퇴장, 레반도프스키의 1대1 찬스 미스, 거기서 나온 턴오버, 슈테겐이 선방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수비 라인에서의 클리어링 미스. 이게 오늘 바르셀로나가 본인들이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보다 제 기준에는 1차전도 그렇고 퇴장당하기 전까지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조직력과 더 좋은 패턴 플레이, 팀이 구성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실수로 그냥 11명 대 11명이면 아마 바르셀로나가 올라갈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셀로나나 파리 생제르맹 이 종이 한 장의 차이로 결정되는 이 팀들 간의 경기는 한 명의 퇴장 이게 너무나도 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이 바르셀로나의 이 자멸의 덕을 보기도 했고 바르셀로나가 자멸할 때 이 바르셀로나의 자멸을 완벽하게 그냥 결정지어줄 수 있는 골들이 나오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갔는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대진이 좋거든요.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결승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비교적 많이 열렸다. 오늘 경기는 아마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본인들이 망쳐서 이제 경기를 진 것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속상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